네, KTV 생방송 국민행복시대. 이번 순서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는 대학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8월에 교양께서 한국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더 반갑게 만나게 되는 학교입니다. 사랑과 봉사를 바탕으로 따뜻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네, 바로 대구 가톨릭대학교인데요. 이 자리에 홍철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톨릭대학교 하면 사랑과 봉사 딱 이제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학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이 저희 가톨릭대학교 100주년입니다. 네.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결국 1914년 100년 전에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대구에 이제 유스티너 신학교로 해서 영남 지역에서 최초로 신학문을 도입한 학교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45년 3월에 일제강압위에서 폐교화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52년에 효성여자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효성여자대학 하면은 아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한강 이남에서는 이화여대 다음으로 해서 최고 여자 명문대학으로서 명성을 날리던 대학으로서 예. 연세 드신 분한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도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또 82년에 신학교가 다시 부활되고 해서 그 효성여자대학과 의과대학, 신학교 세 개가 통합해서 2000년에는 대구 가톨릭대학이라고 이제 출범을 다시 이제 했습니다. 네.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변화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출범하면서 지금 현재는 학생하고 교직원 합쳐서 15,000명이 되고 전국에 있는 11개 가톨릭 대학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대구 캐톨릭 대학교가 100주년을 네. 맞았다고 하는데요. 100년, 참 긴,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네. 숫자잖아요. 네.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기획은 있나요? 네. 금년이 100주년입니다만 우리 학교 가톨릭 대학이고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방문하시고 해서 우선 아주 경건하면서도 내실 있는 100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100주년이라고 하면 항상 이제 우리가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가 되거든요. 그런 만큼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실을 다져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는 특히 음악대학, 이제 미술대학, 지금 디자인대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100주년 기념 음악회, 또 뭐 미술 전시회 이런 것도 있고 또 동문들과 모이는 이제 100주년 홈커밍 데이 예. 뭐 이런 것도 해서 완전히 서로 간에 이제 학생, 학부모, 교수들이 같이 어울리고 특히 우리 학교가 지방에서 입지하고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의 기회가 100주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이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뭐 인성교육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사실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성교육의 중요성 좀 궁금하고요. 뭐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인성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참 요즘 안타까운 게요. 네. 중고등학생들이 입시에 다 매달리다 보니까 예. 참 사람 됨됨이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특히 가톨릭 대학이기 때문에 네. 인성교육을 입학과 동시에 철저히 시키자 해서 인성교육원이 이미 95년대 만들어졌어요. 학교 네. 안에서.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 저희는 뭐 사랑과 나눔을 건학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 나눔 봉사단이 학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재능 기부를 지역사회든지 각계각층 특히 이제 소외된 계층들 재능 나눔을 해야 되거든요.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 인정제라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32시간의 사랑 나눔 봉사를 했다는 인정을 받아야만이 우리 학교는 학점뿐 아니고 이게 없으면 졸업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강하게 제대로 된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철저히 따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4박 5일을 신입생 전체를 기숙사에 넣어가지고 신입생 캠프를 학교 안에서 했습니다. 네. 4박 5일 동안에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학생들한테 대학을 가르치고 서로 간에 동료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간에 화합을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더니 신입생들이 엄청 좋아하고 네. 또 인사도 잘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따뜻하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는 데서 나오고 선배들이 또 후배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데서 인성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 저만 보면 학생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아주 엄청 잘합니다. 예. 실은 취임 후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 잘 되는 대학, 최고의 교육 중심 대학 뭐 이걸 강조하셨는데요. 교육 중심 대학의 의미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학교가 정부가 지정하는 잘 가르친 대학으로 이미 이름이 나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에이스 사업 하면은 이건 아주 학생 잘 가르치고 유명한 대학을 해서 에이스 사업을 이제 학교를 지정해 줍니다. 또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링크 사업에서 산학협력자란 요 세 가지를 교육부가 하는 3관왕이라고 부르는데 네. 전국 15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200개 대학 중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3관왕을 다 획득해가지고 학생 제대로 가르치자. 우리는 교육 중심에 열을 내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1학년 입학하다 보면 입학할 때부터 하면은 자기 지도 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 명당 10명 내지 20명의 입학 신입생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1학년부터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대학 중에 신입생 들어와서 전임 교수님들하고 얼굴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1학년부터 이렇게 철저히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글쓰기 첨삭을 합니다. 글을 써와라 해서 교수님들이 직접 고쳐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좀 자기 자식처럼, 자식처럼 네. 하는군요. 예. 예. 요즘 그런데 학령 인구가 좀 감소하고요. 예. 또 이제 정부의 어떤 대학 구조 개혁 등 이런 지방대 어떤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 어떤 지금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위기였어요. 살아나는 방법은 특성화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특성화를 방향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교육부도 이제 지방대학 특성화라 해서 이제 방침을 정하는데요. 우리 학교 특성화는 기본을 참된 인성,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인성 교육의 기반 위에서 그다음 3개 분야를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가 뭐냐?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남미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 우리 학교에는 의과대학도 있고 또 바이오 관련해서 약학대학 등등 해서 6개 단과대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메디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고 또 음악대학, 미술대학, 디자인대학 이런 있기 때문에 사랑나는 문화예술 분야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의 사랑 문화와 예술을 뿌리를 내리는 이런 분야로 해서 특성화를 해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는 특성화 아니면은 그 학교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예. 예. 특성화에 굉장히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뭐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이잖아요. 네. 하지만 취업률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뭐 취업 성과 우수하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들의 취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취업에 있어서 왕도는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잘 가르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 실습이든지 이런 것을 엄청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 더더구나 특히 요즘 이제 미스매치란 얘기고 잡 미스매치를 해서 그렇죠. 예. 기업에서는 사람 없다고 학교에서는 직장이 없다 그러는데 학생들하고 기업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내지 4학년 되면은 반드시 현장 인턴을 시킵니다. 네. 인턴 시켜서 아 세상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업들도 아 이거 참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를 같이 시켜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결국 교수님들이 한 학생을 갖다가 그 개성에 따라서 적정을 한 데다 소개도 시켜주고 또 자꾸 지도를 해줘야 돼요. 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 잘 시키고 지도 잘하는 데서 취업이 잘 되는 거지. 세상에서
어디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미스매칭을 예.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예. 좀 와닿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해준다는 학교에서 그렇죠. 직접 이제 저희가 한 학생을 적성을 따져서 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예. 참 바쁘시겠어요. 교수님들 힘들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성화 중에 예. 그 중남미 취업,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부분이죠. 예. 중남미 지역 취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대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필 중남미 지역으로 이렇게 타겟을 택하셨나요? 우선 첫 번째가요. 우리 학교가 가톨릭 대학 아닙니까? 네. 중남미 지역에 있는 13개 국가가 전부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중남미 시장이 우리나라로 봐서 블루오션입니다. 예. 신흥시장으로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남미하고 아프리카인데 아직 아프리카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예. 중남미가 지금 거기 GDP가 전체가 6조 달러거든요. 예. 인구가 6억 명 이렇게 해서 자원도 엄청 많고 땅도 넓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회의 땅인데 국가에서도 지금 중남미 진출을 엄청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 요즘 뭐 플랜트 수출이든지 자동차 수출 모든 분야가 지금 중남미에 들어가는데 일본이 참 한 발자국 빨리 들어갔는데요. 예. 우리가 조금 늦지만도 또 한국인의 또 그 특유의 또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런 면에서 중남미 진출에서는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학생들 취업도 많이 시키고 방학 때 되면 인턴도 보내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중남미 전문 대학으로 전부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뭐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뭐, 그렇죠. 뭐 브라질, 뭐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어 이런 거 뭐 다 많이 할 뭐, 수밖에 제- 없겠네요. 스페인어도 엄청 저희 학교가 잘합니다. 예. 배우려면 대구 가톨릭 대학교로 가고 예. 또 그렇습니다. 그 밖에 국제 교류 활동 뭐 다른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국제교류 활동 보면요, 저희가 방학 때 되면 저는 뭐 원칙적으로 그래 전 학생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간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와라. 예. 그렇게 해서 해외 다 보내요. 학교에서 비용 부담할 수 있으면 비용 부담하고 자비를 또 만들면 자비를 대든 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세상 구경하고 오라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학생들한테 교통, 뭐 기숙사, 생활 편리 시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교 근처에서 지금 지하철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들었고 또 기숙사도 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저희 학교 주시죠. 한 가지 자랑해드릴게요. 네. 예. 뭐냐면요, 우리 학교 기숙사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네. 제가 왜 최고냐? 네. 물론 시설이 거의 뭐 호텔 수준인 것 그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도 우리 학교 기숙사는 기숙사 관장님이 신부님입니다. 예. 기숙사 사감님이 수녀님이시거든요. 네. 학교 기숙사 안에서 생활이 솔직히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뭐 절대 술 먹고 소란 피우고 이런 건 못해요. 네. 그리고 학교 기숙사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지도를 해주고 외박 아주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외박은 하려면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직접 수녀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네. 외박이 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들어오면 1년 지나면 학생 성적이 축쑥 올라가요. 네.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참 좋아하겠어요. 부모님들이 특히 네. 이 남학생들은 학생들은 너무 엄격하니까 그런데 여학생 부모님들은 기숙사 넣으려고 네. 지금 그러니까요. 웨이팅 리스트 한 4,500명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 기숙사 수용이 안 되고 특히 대구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버스를 지금 통학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지하철 1호선이 학교에서 멀지 않은 8km 지점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연말에 학교 앞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그런 게 정부로부터 이제 예비 타당성 사업 확정돼 갖고 이제 금년에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4, 5년 걸리는데 2019년 되면 지하철이 학교 입구까지 딱 들어오게 돼요. 예. 그러면 대구 시내에서 30분이면은 학교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참 그런 어떤 교통이 굉장히 학교 아주 접근성이 중요한 중- 부분이죠. 학생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네. 엄청 마지막으로 중요해요. 짧게 그 예. 10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렇게 예. 해주세요. 100주년입니다. 새로운 100주년의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100주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대가대 대구 가톨릭대학교 르네상스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을 해서 새로운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사랑과 봉사를 나누는 대학으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개교 100주년을 맞은 대구 캐톨릭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홍철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